꿈과 현실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꿈일까요? 2300년 전 한 철학자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비의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이 한마디는 인류의 사고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틀을 깨뜨리고 자유로운 생각의 날개를 달아준 혁명적 질문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유명한 장자의 호전몽,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입니다. 그의 본명은 장주, 자는 자유였습니다. 때는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각 나라는 서로 정복하려 했고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장자는 송나라의 작은 마을 몽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어려서부터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전쟁놀이를 할 때 장자는 혼자 하늘을 바라보며 구름의 모양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주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모든 것은 계속 변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의 모습만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깊은 생각에 놀랐습니다. 성인이 된 장자는 작은 관직에 몸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관청에서는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상급자들은 권력 다툼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어려움은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상관이 말했습니다. 장주, 자네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을 받아들이게나. 장자는 반문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것일까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은 현실이지. 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레나의 관점만 고집할까? 그날 밤 장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정말 진짜 성공일까? 다음 날 장자는 관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렸지만 장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관직을 그만둔 장자는 자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홀로 지내며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봄이면 나비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고 여름이면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변화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겨울이면 눈 덮인 산의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자는 작은 연못가에 앉아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주야, 네가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알 수 있니? 너는 물고기가 아니잖아. 장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은 제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자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관점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장자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자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무렵 깊은 피로를 느낀 장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자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장자는 자신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몸은 가볍기 그지없었고 화려한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꽃에서 꽃으로,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는 기분은 정말 황홀했습니다. 그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기쁨과 자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비가 된 장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구나.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 꿈속에서 장자는 완전히 나비였습니다. 자신이 인간 장자였다는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비로서 존재하며 나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장자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자신은 여전히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자는 몸을 일으켜 켜앉아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두 팔, 두 다리, 그리고 인간의 얼굴.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비로서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자유로운 비행의 기쁨,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황홀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장자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는 분명히 나비였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지금 이 순간이 꿈일까? 아니면 나비였던 것이 꿈일까? 장자는 일어나 연못가로 걸어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인간 장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자는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비가 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꿈속에서 나비였을 때는 그것이 완전한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인간으로 깨어 있을 때도 이것이 완전한 현실입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 현실과 꿈의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 그때 장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것은 중요하지 않구나. 장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비든 인간이든 꿈이든 현실이든 그 구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비일 때는 나비로서 완전히 자유롭게 살았고, 인간일 때는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나비와 인간 사이에서 변화하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 변화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경험 이후 장자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자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고정된 것을 믿으려 하지 말거라. 변화 그 자체를 믿어라. 변화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기쁨도 모두 변할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말아야 하나요? 장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구하되 집착하지 말거라. 나비는 꽃을 좋아하지만 한 꽃에만 머물지 않는다. 우리도 꿈을 가지되 그 꿈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장자가 나비 꿈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였습니다. 장자의 나비 꿈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의 관점에만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은 틀렸다고 단정하죠. 하지만 장자는 말합니다. 관점은 무수히 많으며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고. 둘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혁신, 사회 변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변화야말로 자연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변화하듯 우리도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나비가 되어 느꼈던 그 자유로움, 그것은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연스러움에서 오는 자유였습니다. 넷째, 현재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것입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